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예상하신 바로 그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 아이디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했단 말이 무슨 말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는 검찰에서만 우리나라 법상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이 이제 사건을 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경찰에서 그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검찰에서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경찰 의견처럼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의 이른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강 수사를 할 것인지 그대로 기소할 것인지를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4만여 건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을 했다고 하고 방대한 자료도 압수수색도 수십 번을 진행했다고 하니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소가 결정난 건,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게 결정난 건 아니군요. 이제 그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다시 간혹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라서 그렇죠. 네. 예, 뭐 기소나 불기소에 관련해서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관심은 이재명 지사인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집 앞에서 많이 기다렸겠죠. 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침에 아마 출근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할 게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김에 들고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댓글 보니까 참 멘탈 갑이다 뭐 이런 말. 네. 잠시 후에 이재명 지사 입장은 다시 제대로 들어보고요. 네. 자,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은 08HK 김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친문진영과 문재인 후보를 아주 맹렬하게 어쩔 때는 굉장히 저급하게 공격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HK 김이라는 아이디가 수만 개의 트윗을 썼죠. 네, 그러니까 08__ HK 김 이게 정확한 이제 계정인데요. 네. 이 계정주가 뭐 지금 이제 김혜경 씨로 경찰은 추정하고 이재명 지사 측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2013년에 생성이 됐습니다. 네, 문제가 된 몇 가지 대표적인 트윗들입니다. 세게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당시 야권 진보 진영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조기 대선 경선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또는 그 영부인 또는 그 아들 문준용 씨 만약에 요게 진짜로 김혜경 씨가 쓴 거라면 이건 참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걸? 네. 만약에 이걸 김혜경 씨가 쓴 거라면 자, 헝클어진 머리가 박근혜의 올린 머리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영부인이 되어주세요. 자신이 자신한테 영부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김혜경 씨로 확정이 된다면 정말 민망한 이제 트윗이 있었던 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이 비판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이런 이제 이 비아냥 글입니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자,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고 광화문시대 열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추진 중이죠. 이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겠다라고 했더니
정신이 나갔느냐 이런 네. 이제 비판 질문을 던집니다. 네. 여기는 좀 이제 또 발음하기에 비속어로 이제 네.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아냥도 굳이 있고요.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 네.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좀 굉장히 이제 비방, 네. 폄훼하는 발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 후보 당시에는 성남시장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진보 진영 내에서 금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오히려 당시에 야야 갈등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친 이재명, 반 이재명, 당시에 이제 친문, 비문 이런 이제 격돌을 할 때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쓴 아이디가 네. 큰 이제 논란이 되면서 심지어 해경군 김씨라고 하는 일명, 별명이 네티즌에 의해서 붙여지게 됩니다. 네. 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거는 따져봤더니 저희가 수사해봤더니 재판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굉장히 오래 수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트위터 계정에 가입할 때 쓰는 인적 사항 중에 일부가 김혜경 씨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전화번호 010 뺀 앞 두 자리와 마지막 두 자리가 일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여자이고 어느 대학교에 어느 전공을 하는지도 지금 일치하고 일단 있다는 인적 것. 사항이 비슷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혜경 씨가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네. 그 휴대전화를 바꿨던 시기에 이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해경군 궁씨 네. 이 트위터 계정 주인도 휴대전화를 같은 시기에 화면 바꿨다는 보시면은 것인데요. 트위터를 아이폰을 통하여 작성된 트위터다 이렇게 그렇죠. 저 트위터마다 이게 갤럭시를 썼는지 아이폰을 썼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 7월에 이 트위터 쓴 이 해경군 김 씨가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네. 그 시점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44를 쓰는 사람은 성남시에 단 한 명이었고 김혜경 씨다. 그 사람이 이렇게 김혜경 씨다.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트위터에 네. 올린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은 네. 사실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것인데 김혜경 씨가 이것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네. 10분 뒤에 이 사진이 다시 이 문제의 트위터에도 게시가 됐다. 네. 그리고 다시 10분 뒤에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그 같은 사진을 남긴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통은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다음에 아 이거 트위터에도 올릴까 하고 또 10분 있다가 트위터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 지사 측은 아니 이거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카스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걸 네. 다른 사람이 캡처해갖고 그렇죠. 트위터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이 지사가 올린 사진을 이 문제된 트위터에서 올리고 김혜경 씨가 이것을 캡처해서 올린 사진을 두고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네. 계정 주인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올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네. 지사는 만약에 계정 주인이 같은 인물이라면 굳이 캡처를 해서 올리냐 원본 원본 사진 사진. 파일을 올렸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공방을 그렇군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그리고 밝히진 않았지만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결정적 증거는 사실은 이 김혜경 씨가 네. 재작년 7월에 한번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고 그리고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너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전화 문자들이 많이 와서 그 폰을 버리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두 개의 사실은 현재까지 3개의 그렇죠. 핸드폰 하드웨어를 제출하면 이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증할 수 휴대전화 있거든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라도 네. 이제 전혀 이 관련된 글을 이 폰으로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정말 해명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라도 흔적이 나오면 상당히 유력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3일 전에야 휴대폰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처음 연락이 왔다. 네. 7개월 동안 왜 휴대폰 달라는 얘기는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아쉽지만 휴대폰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든 안타까운 네. 상황이에요. 그 외에 경찰은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고 분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통신 데이터에서 아주 확정적인 증거가 몇 건이라도 나왔다면 이건 유력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지사는 그 해경군 김 씨는 부인인 김혜경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몰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뭐 좀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거는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자, 그러니까 2016년 7월에 잠깐 최영일 평론가 언급하셨지만 휴대전화를 갤럭시를 쓰다가 2016년 7월에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만 검사해 보면 이 휴대폰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사 측 입장은 못 낸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로 너무 악플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전화들이 많이 나와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그 전화기는 다른 데서 뭐 선거 목적목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찰의 시각은 증거인멸의 시도다.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것을 알고 폐기했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에서 3일 전에야 달라고 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보관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관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왜 없는지. 그 휴대전화를 뭐 제출해서 뭐 결백을 좀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새로 번호를 만들어줬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08HK 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보고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죠.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경찰이.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희 고발인들 쪽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사님 말씀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 그 계정의 계정주가 여사님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뭔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도 참 일을 하기가 수월할 텐데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냥 어떤 법률가로서 내지는 어떤 사건의 당사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찰이 내 아내가 그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입학 사진을 부인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트위터 계정에 올린 걸 만약에 진짜로 자신의 부인이었으면 굳이 캡처해서 올렸겠느냐 뭐 이런 반론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든지 그건 캡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경찰 쪽에서 증거라고 제시했다고 나와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여가지고 경찰에서 이것을 어떤 정도의 증거 가치로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사사건건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위에 트위터 로고가 찍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내 아내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했는데 휴대전화 보니까 트위터를 하는 것처럼 나와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증거를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성을 가진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람되지만 제가 법원에 좀 오래 있었는데 법원에서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겹치게 되면 그건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 변호사께서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건 송구스럽지만 제가 뭐 그 사사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알 권리를 위해서는 밝히는 게 옳은 처사긴 하겠는데 저는 직업이 변호사고요. 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 이 정말 중요한 증거는 여기서 밝힐 게 아니라 법정에서 승부하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제출해야 될 문제라서 네.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소가 되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찰의 수사 결과나 수사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에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세한 설명들은 법정에서 제출하고 설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아마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2단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한다든지 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표창원 의원 말처럼 법원 판결까지는 지금 많이 의심이 되지만 법원 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구스럽지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김혜경 여사님이 됐든 이재명 지사님이 됐든 이 해경궁 개정을 실제로 운용했고 또 같이 함께 만약에 썼다면 공모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지금 시민들 대표에서 고발한 당사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저희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내세우는 증거입니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그 증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든가 우리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반증을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 어떤 소송 법적 분쟁의 양태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제서 나오기 시작했지 그전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말 법률가로서 제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검승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요. 자신의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네티즌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네, 결과가 얼추 나온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84%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 네. 그리고 아주 이제 낮은 84%가 이게 지금 언제 캡처된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렇군요. 81%로 3만 8천 명. 이 지사가 직접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트위터 자체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그냥 이 온라인 또 트위터 여론을 게다가 알아보는 정도인데요. 이 지사의 트위터에 노출된 분들만 참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81%가 이 지사보다는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을 내놨고요.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또 조금 전에 보도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 트위터의 계정 특성 때문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사안을 결론짓자고 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설문에 올린 부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재명 지사가 이 설문의 결과를 보고는 좀 다소 놀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계정은 우리 부인께 아니다, 김혜경 씨께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HK 킴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게 매우 동의할 수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나쁜 것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건 다른 겁니다. 이 논란은 뭐 지방선거 본선 무대에서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궁 김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서 이겼고요.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지사 주장처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측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주변 상황을 잘 아는. 네, 왜 운전기사였다는 의혹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그 측근을 찾지 않을까요? 또는 호소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제발 나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앵커님하고 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G메일 하나와 전화번호가 이 부인의 것과 동일하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G메일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가 발표가 나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과거에 성남시청의 비서실에서 만든 계정이다. 일정 공유를 위해서 여러 명이 접근을 해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면 성남시청의 비서가 몇 명이 있을까요? 그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그걸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그럼 적어도 이 이메일을 공유했던 비서가 10여 명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용했을 가능성이 용의자로 특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측이라는 거죠. 그 지난번에는 50대 남성이다. 전 운전기사였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나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경찰은 김혜경 씨라고 이제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 측이 유력한 혐의자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인데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라도 드러나면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그 지사직도 잃게 되지만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당연 사직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이제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큰 타격이 입혀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사 이게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 지사의 지사직과는 법리적으로 관련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